안녕하세요. TBS 특강 기지개TV 상담받고 대학교하자를 시청하고 계시는 전국의 수험생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수능 성적을 폭발시키는 노바지구학의 엄영대 선생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수험생들이 지난 겨울부터 과학탐구 영역 중에서 이제 지구학 과목을 선택을 해가지고요. 이제 개념 정리도 하고 문제풀이도 하고 나름 열심히 지금 공부를 하고 있을 텐데요. 지난 3월과 4월에도 이제 전국 단위로 교육청 모의고사가 실시가 됐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시험들을 한번 좀 봐봤을 텐데, 이제 한 달 남짓 남은 이제 다음 달 6월 12일에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이제 여러분들 처음으로 평가원 모의고사를 보게 되는데요.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보는 6월달 평가원 모의고사는요, 여러분들이 지난달 3월, 4월달 봤던 교육청 모의고사나 이제 시중에서 이제 진행되고 있는 사설 모의고사와 비교해서 크게 이제 두 가지 정도의 중요한 점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일단 수능을 출제하는 기관이 교육과정 평가원이죠. 그러니까 수능을 출제하는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출제하는 모의고사가 6월달하고 9월달 두 번의 모의고사가 있으니까 당연히 수능을 출제하는 기관에서 출제하는 시험이 가장 중요한 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요. 첫 번째가 일단 교육과정 평가원에서는요. 6월달과 9월달에 두 번의 모의고사를 통해서 올해 수능 난이도를 어느 정도로 이제 조절을 해야 될지 그리고 두 번의 모의평가를 통해서 새로운 유형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복합된 개념이라든가 새로운 자료들의 문제를 테스트하는 그런 기회로 잡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6월달 평가원 모의고사를 분석을 해보면은요. 여러분들 올해 수능 난이도가 어느 정도 출제가 되고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출제가 될지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교육청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고3들 위주로 이제 시험을 보는 데 반해서 수능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고3들만 시험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재수생들도 있고요. 뭐 그런 재수생들까지 포함한 전체 집단이 시험을 보게 되는데 6월 평가원 모의고사는 실제 수능 시험을 보는 집단과 똑같은 고3 수험생들뿐만 아니라 재수생들까지 다 참여해서 시험을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 수능을 시험 보는 집단 속에서 여러분들 현재 위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다른 시험들에 비해서 평가원 모의고사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런 중요성을 가지는 모의평가를 대비하기 위해서 자, 기지개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6월 모의평가 대비 특강 과학탐구 영역 지구학 학습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시험은 사실은 6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이제 11월 달에 보게 될 수능 시험을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6월 모의고사를 준비하는 별도의 학습법이 있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우리들이 보는 건 결국은 수능이잖아요. 그러니까 6월 평가원을 대비하는 학습법이라기보다는 결국은 우리는 11월 달에 보는 수능을 준비하는 그런 학습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선생님이 항상 이제 선생님이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많이 하는 얘기가요. 모의고사에서 많이 틀려봐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뭐 그렇다고 일부러 그럴 필요는 없는데 모의고사에서는 틀려도 상관이 없죠. 그죠? 근데 수능에서 틀리면 큰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의고사라고 하는 게 현재 내가 부족한 점이 어떤 부분들인지 그걸 아는 것부터가 공부의 시작입니다. 내가 뭘 아는지 모르는지 그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공부를 해봤자 여러분들 실력이 늘지 않는단 말이야. 모의고사는 여러분들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 발전시키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되기 때문에 현재 나의 부족한 점이 어떤 부분이고 내가 모르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는 아주 좋은 기회로 삼아야 돼요. 그래서 모의고사 때는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많이 틀려도 창피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다시는 틀리지 않도록 보완하는 거야. 여러분들 수능이라고 하는 시험은요. 현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 수능에서 맞추고 모르고 있는 거 계속 여러분들이 보완하고 수능 때는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하나도 없도록 완벽하게 준비해서 수능 시험장에 들어가야지 여러분들이 올해 수능에서 웃는 얼굴로 수능 시험장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모의평가 혹은 수능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구학원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절대 지구학은요. 어려운 공부를 하지 말고 쉬운 공부를 하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구학원 자체를 아예 쉽게 공부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게 좀 약간 좀 말이 좀 이상한 것 같지만은, 여러분들은 이제 개정된 지구학으로 처음 작년 시험을 봤을 텐데요. 작년 지구학 1 수능 시험 문제의 특징을 보면은 매우 쉬운 시험이었으면서 어려운 시험이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저건 무슨 뜬구름 잡는 얘기야, 그렇게 얘기를 생각을 하실 텐데, 작년 수능 지구학원 1등급 컷이 44점이었거든요. 1등급 컷이요. 44점이 그렇게 1등급 컷이 아주 높은 건 아니었어. 그렇다고 하면은 좀 약간 어렵다고 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걸 구체적으로 문제로 들어가면요. 수능 시험 문제가 20문제가 나오죠. 근데 20문제 중에서 17문제 정도의 문제는 정답률이 60% 이상의 문제였어요. 정답률 60% 이상이라는 게 무슨 얘기야? 절반 이상의 학생들이 맞출 수 있을 정도의 평범한 수준의 문제였다는 얘기야. 그럼 여러분들은 그런 17문제를 무조건 맞추는 공부를 해야죠. 근데 나머지 이제 세 문제가, 한 문제가 정답률이 한 30%대, 그 두 문제가 20%대 정도로 좀 많이 어려웠어요. 그럼 우리는요, 이 어려운 세 문제를 맞추는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이 17문제,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는 이 17문제를 먼저 맞추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17문제가 결코 여러분들이 어려운 내용에서 나오는 건 아니에요. 쉬운 내용들, 여러분들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내용들인데, 그러면 이런 쉬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자, 개정된 지구학으로 작년에 처음 시험 문제 봤는데, 작년 시험, 의미가 있는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 그리고 11월 수능 문제를 보면은 반복해서 출제가 되는 문제들이 있어. 중요한 개념들이라는 얘기지. 그럼 올해도 그런 개념들은 똑같이 반복해서 출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단 말이야. 자, 그러면 정말로 6월달 평가원이나 9월 평가원, 그리고 작년 11월 수능에서 똑같은 개념들이 정말로 반복해서 출제가 되고 있었는지 한번 문제를 보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작년 이 문제는 6월 평가원 모의고사의 문제였어요. 자, 문제는 보면은, 자, A, B, C라고 하는 지하자원의 종류, 그리고 A는 금속광물, B는 비금속광물, C는 에너지 자원의 특징을 물어보는 문제야. 지하자원의, 뭐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 안 하더라도 금속, 그리고 비금속, 그리고 에너지 자원의 종류를 설명하는 문제였어. 자, 그 다음 문제를 한번 봅시다. 자, 다음 문제는 9월달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문제인데요. 똑같은 3개월 지난 뒤에 모의고사 문제였어. 근데 여기서도 보세요. 똑같은 지하자원의 종류를 물어보고 있는데, 자, 보세요. 금속광물, 그리고 비금속광물, 그리고 에너지 자원의 종류를 나눠놨죠. 그리고 각각의 특징들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완전히 똑같은 개념 문제예요. 자, 근데 이런 문제들이 6월하고 9월 달에 시험지가 나왔는데, 자, 과연, 두둥. 수능에서는 또 어떻게 출제가 됐을지, 자, 다음 수능에 출제된 문제를 볼까요? 자, 수능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 심지어는 평가원에 나왔던 자철석, 석탄, 석회석 그대로 수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를 내는 형태만 조금 달라졌지, 자, 구분을 할 때 에너지 자원인가? 지하 자원은 에너지 자원인가? 네. 금속광물인가? 네. 금속광물이 아니면 비금속광물. 그러니까 결국은 지하자원에 들어가 있는 개념들 중에서 금속, 비금속, 에너지 자원의 특징들을 물어보는 문제가 6월 나오고 9월 나오고 이게 수능까지 연결해서 시험 문제가 나오고 있단 말이야.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은 어떤 것들을 의미를 하냐면은, 자, 우리가 이제 쉬운 개념이라고 하는 건요, 아예 내용 자체가 쉬운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평소에 준비가 잘 돼 있는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되게 쉽다고 느끼고, 그리고 충분히 쉽게 맞출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의 문제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기출문제 분석을 통해서 지금까지 출제가 많이 됐던 내용들. 자, 개정된 지구학에는 그 전에, 개정 전에 지구학에 쌓여있는 기출문제들도 있고요. 새롭게 개정돼서 추가된 내용의 문제들도 있는데, 개정 전에 남아있는 내용들은 기출문제가 많이 쌓였으니까 여기서 반복되고 있는 유형의 문제들, 그리고 그 문제들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묶어서 정리를 해두시면은 그 문제는 올해 6월 달에도 출제가 되고요. 당연히 9월 달에도 출제가 되고, 그리고 중요한 수능에도 출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반복되는 개념들의 문제를 보면은요, 사실 세 문제를 선생님이 전부 다 풀진 않았습니다. 이 자리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구체적으로 문제를 풀고 그 문제에 대한 개념을 설명드리는 자리라기보다는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이제 수능을 준비해야 될 건지, 그리고 6월 달에 평가원 어떻게 준비할 건지, 그런 것들을 이제 말씀드리는 자리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문제를 되짚어보면은 지하자원에 금속광물이 있고, 비금속광물이 있고, 에너지 자원이 있는데, 보기 지문의 내용들은 살짝 달라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제 자체의 내용을 외우거나 암기하는 건 전혀 중요하지가 않아. 그 문제 속에 들어있는 개념의 전체의 내용을, 틀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짜는 게 중요하단 말이야.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 반복돼서 나오는 유형의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정리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정리하기가 어려우면은요, 여러분 학교 선생님이라든가 아니면 저희 같은 전문가들에게 이제 조언을 구하시면은 저희들이 이제 모아놓은 자료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랑 같이 공유할 수 있고, 그럼 여러분들이 정리되어 있는 자료들 속에 들어있는 개념만 잘 정리하시면은 여러분들은 이미 시험 문제를 알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개념은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전체 개념에 시험지에 나오는 중요한 지문들 위주로 정리하면은요, 여러분들 이건 틀릴 수가 없는 거죠.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반복해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금속과 비금속 광물의 차이점 중에서 여러분들 금속, 비금속 가장 큰 차이점 뭡니까? 재련 과정이라고 하는 게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 그리고 우리 지하 자원 중에서 에너지 자원의 시험지에 가장 잘 출제가 되는 게 뭐예요? 우리 지하 자원의 에너지 자원은 주로 석탄이나 석유, 천연가스와 같은 화석연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면 대기 중에 CO2량이 증가하지. 그럼 지구온난화 현상이 더욱더 가속화될 거다. 자, 조금 전에 선생님이 보여드렸던 문제 보세요. 2월과 9월 달에 똑같은 지문이 계속 반복해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쉽게 맞출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이 기출문제를 통해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고, 이런 문제들 17문제를 여러분들이 맞춘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의 수능 점수는 41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절대 3문제를 맞추는 공부보다는 이렇게 17문제 확실히 맞출 수 있는 문제를 먼저 맞춰놓고 나머지 3문제에 도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쉬운 17문제를 모두 맞추면 선생님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은 몇 점이 나온다고요? 41점이 나온다고요. 작년 수능 지과권 1등급 컷이 44점이었습니다. 선생님 그럼 41점이 1등급이 아니잖아요. 41점이 2등급이죠. 근데 여러분들의 기본 점수가 2등급부터 시작을 하는 거야. 무슨 3등급, 4등급 여기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2등급부터 시작을 해서 고난이도 문제 3문제 중에 한 문제만 맞추면은 올해도 지과권에서 여러분들 충분히 1등급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어려운 공부, 어려운 것들만 뽑아서 하는 공부가 아니라 기본적인 17문제를 맞출 수 있는 쉬운 공부를 하시고요. 그 쉬운 공부의 시작은 기출문제 분석과 반복돼서 출제되는 개념들을 찾아내는 것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이 쉬운 17문제를 맞추는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려운 고난이도 문제 3문제를 우리가 버릴 수는 없잖아. 그리고 3문제도 사실 한 문제 정도는 약간 중상 정도의 난이도하고 그 다음에 2문제 정도는 아주 상급 정도의 난이도. 이런 형태로 출제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해요. 어쨌든 수능이라고 하는 게 등급도 나눠야 되고 1등급, 2등급을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런 고난이도 문제는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크게 두 가지 유형의 고난이도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첫 번째 유형의 문제는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다 어려워하는 고난이도 문제가 있어요. 우리 지구학 영역에서는요, 특히나 이제 지구학 1 위주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정답률이 매우 낮은 고난이도의 문제들이 있어요. 그건 전반적으로 모든 학생들이 다 어려워한다는 얘기지. 그죠? 되게 이제 그런 영역은 선생님들이 좀 이제 짚어드리자면은, 전체 파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이걸 다 어려워하는 건 아니고요. 되게 전체 파트에서 좌표 해석, 적경적이나 방위값 고도 해석하는 문제. 그리고 지구의 자전과 공전에 따른 어떤 천체의 운동 해석의 문제, 그리고 행성 관측과 케플러 법칙과 같은 행성의 운동을 해석하는 문제, 행성의 순행과 역행을 해석하는 것도 포함해서 이런 정도의 여러 영역들 여러분들 되게 많이 어려워하고요. 그 다음에 대기 파트에 이제 태풍이라든가 일기도 해석 문제,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우리 3단원의 환경오염의 기후변화 파트에서 기후변화의 천문학적인 원인, 뭐 자전축의 세차운동, 기울기 변화, 뭐 공전궤도 20률 변화, 이런 것들 듣기만 해도 여러분들이 확 하는 이런 내용들 있잖아.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려워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요, 되게 문제가 어려운 게 내용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개념들이 통합해서 시험제가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문제일수록 문제 속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들, 힌트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한번 작년 시험 문제에서, 수능 문제에서 가장 정답률이 낮았던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년 수능 문제 18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이제 정답률이요, 20%밖에 안 됐던 문제예요. 10명의 학생들 중에서 2명밖에 못 맞췄던 문제들이지. 그러면요, 사실 이 문제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었어요. 이 문제를 보면은, 학생들 보자마자, 조금 전에 이제 방송을 하기 전에 저희 피디님이 오셔가지고, 자기도 이 문제만 봐도, 머리가 아프다고.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그림만 보더라도 머리가 아프죠. 무슨 외교 같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별 A하고 B를 별의 지도죠. 성도에 따라 나타내는 건데, 이 문제를 보면은요, 문제 속에 들어있는 거라고는 별들의 위치하고요, 천구의 북극의 위치, 그리고 적경과 저기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뭐 지문들 한번 읽어볼까요? 하진날 A의 태양의 저기차는 46.5도이다. 모르는 사람들이 들으면 무슨 완전 외계어 같아. 위도 37.5도에서 춘분날 새벽 3시 A와 B를 모두 관측할 수 있다. 내가 왜 춘분날 A하고 B를 모두 관측할 수 있는지 이런 걸 내가 알아야 되느냐. 뭐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는 학생들도 있는데 수능에 나오잖아요. 위도 37.5도에서 추분날 B는 해가 뜰 때 남중한다. 내가 추분날 해가 뜰 때 B가 남중하는지 안 하는지 난 관심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이 문제에 나와 있는 힌트가 뭐야? 적경과 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에 생각을 해야 될 게, 이 문제에서 제시된 자료로는 적경의 자료가 주어져 있고, 그리고 두 번째가 적의 자료가 주어졌구나. 그럼 내가 적경과 적의를 최대한 이용하려고 하는 생각을 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해석하려고 한다? 종합적인 통합형 자료가 들어가 있는 문제다? 그럴수록 여러분들 또 기본에 충실해야 됩니다.
이런 어려운 문제일수록 기본적인 것들을 많이 물어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적경 해석을 할 때 여러분들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뭐야? 남중 시간이지. 이 남중 시간을 알면 뜨거워지는 시간의 차이를 알 수 있고, 적경이 또 뭘 의미하냐면은 남중하는 시간의 차이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적유 같은 건 뭘 의미합니까? 천체가 남중을 했을 때 얼마만큼 남중했을 때 고도가 높을지 낮을지를 결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적유가 크냐 작냐에 따라서 지평선 위에 떠 있는 시간이 길어지는지 짧아지는지 이런 것들을 결정한다라고 여러분도 공부를 했을 겁니다. 우리 지구학을 선택하는 수험생들이 제가 이런 말씀들을 드렸는데 저거 내가 들어보지도 못한 말인데 이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 큰일 나요. 아시겠어요? 이런 것들 기본 개념을 가지고 뭐 하진날 A와 태양의 적위차, 그리고 춘분날 새벽 3시 A하고 B를 모두 하늘에서 관측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추분날 B가 언제 남중하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그런 고난이도의 개념이 들어있는 문제일수록 이제 통합형 자료가 들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수록 항상 기본적인 문제에 나와 있는 일단 힌트를 정확하게 분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 속에 들어있는 자료를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는 기본적인 무기들을 가지고 있어야 돼.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평소에 좀 정리를 잘 해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기존에 기출됐던 문제들이라든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풀어봤던 문제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틀렸던 문제들, 그리고 또 여러분들 그런 문제도 있을 거야. 풀어도 틀리고 또 틀리고 그런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여러분들이 약한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한테 고난이도 문제가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좀 정답률이 낮은 고난이도 문제가 있는가 한 반면에 되게 학생들 사이에서요, 선생님 저는 이건 다른 애들은 되게 쉽게 푸는데 저는 정말 어려워요 라고 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단순 암기형 문제들인데도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어요. 현재 개정지구학 1 파트에서 여러분들이 상당히 까다로워하는 단원 중에 하나가 아름다운 한반도예요. 저한테 학생들이 선생님 이 단어를 공부하면 한반도가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는데, 근데 저한테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수업을 다 듣고 나서 선생님 한반도는 정말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아름다운 한반도에서는 단순 암기형 문제들을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딱 문제를 보자마자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핵심이 뭔지를 딱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떠올려야 돼요. 자, 그럼 단순 암기형 문제지만 여러분들이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 고난이도 문제, 다른 형태를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요, 화성암이라고 하는 마그마가 굳어져서 형성된 암석 속에 나타나는 전리를 나타내는 거야. 근데 이제 가에 기둥 모양 형태의 주상 전리가 있고, 나의 이제 판 모양으로 갈라져 있는 판상 전리가 있어요. 근데 이 문제에서 딱 물어보는 게 있거든. 여러분들 가의 암석과 나의 암석을 보면은 딱 보세요. 어떤 암석이 좀 더 오래돼 보입니까? 어떤 암석이 나이가 좀 많아 보여요? 왠지 가보다 나가 좀 더 나이가 많고 좀 낡아 보이지 않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판단하면 안 될 거 아니야. 암석을 보고 우리가 누가 더 나이가 많고 누가 더 낡아 보이는지 이걸 어떻게 합니까? 판단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자, 선생님한테 수업을 들은 학생들이면은 이 주상전리가 나오잖아. 바로 머릿속에 세 개가 나오도록 연습을 시켜요. 첫 번째가 신생대다. 주상전리는 신생대 형성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 두 번째, 화산분출에서 형성되면서. 세 번째, 입자의 크기가 작은 세립질 함석이다. 여러분들 제 지금 강의 내용 들으면서 이거 하나만 얻어가도 여러분들 오늘 성공하신 겁니다. 판상전리가 나오잖아요. 이건 판상전리 무조건 중생대 형성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하 깊은 곳에서 형성되면서 얘는 박리작용이란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지하 깊은 곳에 천천히 식으니까 입자가 큰 조립질 함석이다. 이런 식으로 단순 암기형이라고 생각되는 문제일수록 문제에 나오는 핵심 포인트들을 바로바로 정리를 해놔야 됩니다. 그래야지 문제에서 나올 때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내용들을 바로바로 적용할 수 있단 말이야. 다시 한번 주상전리, 신생대, 화산분출, 세립질, 그 다음에 판상전리, 중생대, 심성암의 조립질 함석. 이제 제가 이거 하나만 알려드렸지만 이와 비슷한 단순 암기형 형태의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계속 언제라도 시험 봤을 때 바로바로 튀어나올 수 있도록 연습을 시켜둬야 돼요. 아시겠어요? 근데 이런 단순 암기형 문제들이 여러분들이 어렵다라고 하면은요, 이제 그런 연습들이 좀 안 돼 있는 거야. 아시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항상 해마다 이제 이슈가 되는 게 EBS가 이제 70% 정도의 연계율을 가지고 여러분들 시험에 출제가 되잖아요. 6월 평가원 모의사에도 마찬가지고요. 수능 시험도 마찬가지고 70%가 출제가 되니까 이에 대한 좀 부담감이라든가 이걸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사실 EBS는 여러분들 이제 단순히 그냥 문제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70%의 연계라고 해서 딱 수능 20문제 중에서 70% 14문제가 출제된다라기보다는 EBS 수능에서 나오는 20문제 내용 중에서 14문제 정도를 EBS에 있는 문제하고 비슷하게 이용화시켜서 이제 출제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들 EBS가 그대로 이제 수능에 출제된다기보다는 단순히 여러분들 EBS는 문제집이고 수능 특강이나 완성 두 권의 문제집이 있는데, 이 EBS에 있는 모든 개념들을 전부 다 여러분들이 풀 수 있을 정도로 연습을 한다라고 하면은 수능에 나오는 문제 중에서 70%의 문제만 푸는 게 아니라 모든 걸 다 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EBS 문제집은요, 아주 효과적인 사용 방법은, 자, 여러분들 개정되면서 사실은 문제가 좀 개정돼서 추가된 내용들에 대한 문제가 좀 많이 적은 게 사실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EBS에 있는 문제를 통해서 연습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고 있는 개념만 정리한다고 해서 좋은 점수가 나오는 거 아니잖아. 이 개념들이 어떻게 문제로 유형화시켜서 나오는지 그걸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걸 연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문제집 중에 하나가 EBS 수능 특강고 완성이니까, 그냥 EBS는 70%의 연계 이런 거 머릿속에 지우시고, 수능에 나오는 주요 개념들이 아주 좋은 문제로 유형화되어 있는 게 EBS의 문제시구나, 이렇게 정리하시고, EBS의 출제 가능성이 높은 단어들 간단하게 한 번씩만 좀 짚어드리면은요, 첫 번째로 소중한 지구 새로 추가된 단어에서는 생명 가능지대 항상 일본어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고, 지구의 선물이라든가 아름다운 한반도 추가된 내용입니다. 많이 정리하시고, 대단원 2단원의 생동하는 지구에서는 악기상이라든가 대기의 순환, 그리고 3단원의 위계 지구에서는 환경오염 파트가 통째로 추가가 됐으니까 좀 정리하시고, 4단원의 다가오는 우주에서는요, 고난이도 문제가 출제가 되는 좌표계라든가 지구의 운동, 그리고 행성운동의 법칙,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외계행성의 탐사, 이런 내용들이 출제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여러분들 꼭 이런 단원들 위주로 정리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이제 과학탐구 영역의 6월 평가원을 위해서 여러분들 과학탐구 영역의 지구학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학습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 그럼 지금까지 선생님이랑 같이 정리한 과학탐구 영역 지구학습법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6월 모의평가 대비 특강 과학탐구 영역 지구학원 학습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요. 제가 학생들에게 이제 수능 전에 그리고 수능 준비하는 동안 항상 하는 얘기들이 있는데, 항상 속으로 이런 걸 마음속으로 되뇌이라고 하는데, 나는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고 어제의 나보다는 오늘의 나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생활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평가원 모의고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여러분들 좋은 점수를 맞지 못한다라고 해서 결코 실망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돼요. 제가 보기엔 여러분들 모자라거나 부족한 건 절대 창피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모자라고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창피한 게 아니고요. 나는 현재 지금 모자라고 부족한 걸 알고 있는데, 이 모자라고 부족한 걸 채우려고 노력을 하지 않는 게 창피한 겁니다. 선생님이 앞에서 얘기했지만 모의고사에서는 여러분들 많이 틀려보세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의고사에 틀린 문제들이 있다. 그럼 내가 왜 틀렸는지 이걸 명확하게 분석을 하고, 수능에서는 똑같은 내용의 문제들, 그리고 똑같은 개념의 문제들을 틀리지 않도록 연습하면 여러분들 수능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제 6월 평가뿐만 아니라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 수능을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드릴 텐데, 제가 믿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세상은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노력한 만큼의 결과만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했던 노력, 그리고 앞으로 했던 노력한 만큼의 결과만큼만 나올 거예요. 그 이상은 절대 안 나와요. 근데 분명한 건 여러분들이 노력한 것만큼의 결과는 반드시 나옵니다. 여러분들보다 인생을 좀 먼저 살아본 선배로서 이건 100% 확실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6월 모의평가 여러분들 잘 치르시고요. 부족한 점 발견해가지고 수능 때 더욱더 새로워지고 나아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빌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6월 모의평가 대비 특강 과학탐구 영역 지구학원 학습법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수험생 합격을 위한 실종 보고서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결정적 코치 3.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 가자에서 상담을 받고 2014 대입에 성공한 25명의 수시 노하우가 기록된 결정적 코치 3. 스타 강사들이 알려주는 합격을 관통하는 25가지 비법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결정적 코치 3. 이 책의 인쇄 선약은 학생들의 장학 기금으로 쓰입니다.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물리의 정원입니다. 여지껏 여러분이 사설 모의고사나 교육청 모의고사를 통해가지고 여러 번의 모의고사를 거쳐왔는데 불구하고 아마 이번 6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대비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그 중압감이 크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6월 모의평가는 그래도 평가원에서 치러지는 시험으로서 여러분이 처음 접하는 시험이다 보니까 그 부담감이 배가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막연한 그런 불안감을 갖는 것보다는 이 시험의 의의가 뭐고 이걸 어떻게 준비하고 또 마무리는 어떻게 지어내 요거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이 수능상에서 얻어지는 결과는 크게 차이 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우리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6월 모의평가 대비 과학탐구형의 물리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6월 모의평가 부분에 대해 가지고 성격을 조금 파악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개정 전하고 지금 개정 후하고 그 1년밖에 지나지 않다 보니까는 작년에 개정 그 첫 해에 치러지는 그 대부분의 시험은 선생님도 그렇고 그다음에 수험생도 그렇고 학부모님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우왕좌왕하는 시기였습니다. 근데 작년에 6월 평가원, 그 다음에 9월 평가원, 수능을 거쳐 지나가면서 1년의 그 시험들의 자료가 있다 보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골격의 틀이 잡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개정 전에 6월 평가원 모의고사의 의의는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은 그 전년도 시험에 대한 패러디성이 굉장히 강했었거든요. 그리고 9월 평가원 모의고사는 그해 수능에 대한 예시형 성향의 내용이 굉장히 강했던 그 시험의 의의가 결국 달랐던 거였었는데 작년은 개정 첫 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6월 평가원 문제도 거의 예시형 성향이 강했었고 그 다음에 9월 평가원 모의고사도 예시형 성향이 굉장히 강했다고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1년이 지나면서 그 결과론적으로 올해는 6월 평가 모의고사는 작년처럼 재작년처럼 결과적으로 그 예시형 성향이 다시 한번 부각되지 않을까. 아니, 그 기출문제에 대한 패러디 성향이 굉장히 강하게 부각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 9월 평가 모의고사는 여러분이 준비한 데 있어가지고 좀 예시형 성향을 앞으로 수능 이렇게 나오겠다, 이런 걸 주안점을 둬서 신경 써서 보신다면 6월 평가 모의고사는 기출문제만 충분히 풀어도 훨씬 여러분이 6월 평가 문제에 익숙하게 다가갈 수 있다는 거. 훨씬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는 바에 의하면 나는 6월 평가 모의고사 잘 보고 싶은데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그 중압감만 가지지 마시고 성향 자체가 6월 평가 모의고사는 이 여지껏 봤던 시험에 대한 패러디, 결과적으로 여러분이 기출 문제들 준비하는 거 결국 여러분이 수능상에서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준비 과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모의평가 6월 평가 모의고사는 출제자 성향이 훨씬 더 강하게 부각되지 않을까 싶은데, 모의평가 문제는 모의평가 부분은 결과적으로 그 수험생을 위한 시험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출제자를 위한 시험이기도 한데 6월 평가 모의고사는 작년에 봤던 시험, 치렀던 학생들의 성적 분포대와 올해 보게 되는 시험의 그 성적 분포대를 비교했을 때 난이도 조절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해야 되는 성향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결과적으로 6월 평가 모의고사는 결국 작년에 봤던 시험과 비슷한 형태를 통해 가지고 결국 그 작년 학생들과 비교해서 올해 난이도는 이 정도를 결정해야겠다 정하는 출제자의 그 성향이 훨씬 더 강하게 부각될 거라는 거죠. 결국은 여러분이 기출 문제를 준비해 두시는 게 6월 평가 모의고사를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그럼 과연 그 시험을 어떻게 대비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도 생각해 보셔야 될 텐데, 사실 수능상의 물리 문제는 30분 내에 20문제 풀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2점짜리가 10문제가 등장하는 거고 3점짜리가 10문제가 등장하는데, 그 2점짜리 10문제는 결과 1분 내에 문제가 풀어져야 되는 거고 3점짜리 10문제는 2분 내에 문제가 풀어져서 30분 내에 완벽하게 20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변별력을 갖추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여러분이 마지막 사면에 등장하는 19번, 20번 문제 있잖아요. 근데 막상 풀어보면 여러분도 스스로 느끼겠지만은 그 한 문제가 5분짜리 또는 7분짜리 이렇게 등장하는 문제들도 있어요. 변별력을 갖추기 위해서 마지막에 19번, 20번 문제는 어려운 문제 두 문제가 집어넣는 자리거든요. 그럼 그 문제들을 풀 시간을 다른 데서 확보를 해야 될 텐데,
그 많은 문제들을 빨리빨리 푸는 그 과정은 결국은 익숙함에서 물리는 점수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물리에서 등장하는 그 시험 문제 형태들은 대부분이 그림이나 도표나 뭐 그래프 같은 것들이 거의 비슷비슷한 유형들의 문제가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기출문제에 등장했던 그래프와 그 다음에 도표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연습해서 눈에 익혀두시고 이걸 어떤 식으로 접근해 가야 되는지를 충분히 연습하신다면 결국은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시간을 줄여서 결국은 19번, 20번의 변별력 갖춘 문제를 충분한 시간 내에 많이 풀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야만 여러분이 수능 문제를 다 맞출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익숙함을 반드시 여러분이 수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여러분이 준비해 두셔야 되는 건 통합형 문제 대비를 조금 해 두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 개정 첫 해다 보니까 물리의 양이 늘어난 건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각 단원별로 한 문제씩을 막 출제하더라도 수능 문제 충분히 뽑아낼 수 있었거든요. 근데 작년 1년 내내 지나가면서 교육청 모의고사 치러지고 사설 모의고사 치러지고 평가원 문제들 만들어지고 그리고 또 각종 문제집들을 만들면서 문제의 이제 중복 현상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올해는 아마도 통합형 문제의 그 시초가 되는 첫 해가 아닐까 싶어요. 결과적으로 통합형 문제의 비중이 조금씩 늘어나게 될 텐데 결국 이 수능이라는 건 사고력 문제라면서요. 그 사고력을 앞의 내용과 뒷 내용을 붙여서 같이 물어봤을 때 사고력을 물어보는 문제로서 가장 효율적인 문제가 만들어지는 게 출제자들의 생각이에요. 결국은 여러분이 앞 내용 알고 뒷 내용 알고 이걸 붙여서 같이 연습하는 그런 것들을 준비해 두시는 게 고득점의 비결이 아닐까 싶어요. 그 통합형 문제라는 게 우리 그 작년에 문제 유형들로 이렇게 쳐다보시면 세계 구현 부분이라는 거 있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색깔에 대한 세계 구현 부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저 뒤에서 배우는 다이오드 부분인데 그 두 가지는 붙여서 문제가 굉장히 잘 만들어지는 편이고 또 왜 전기력 부분 앞에서 배우죠. 그다음에 자기력 부분도 중간에서 배우죠. 그리고 제일 앞부분에서 우리 역학 부분 배운 게 있어요. 그럼 전기력도 그렇고 자기력도 그렇고 힘의 학문이다 보니까 역학 부분하고 문제를 붙여서 그래프 형태의 문제를 만들기가 굉장히 유용하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따져보면 잘한 학생도 그렇고 잘 못 본 친구들도 그렇고 이 친구들이 다른 이유에 의해서 다시 한번 모의고사를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 본 친구들이 항상 많이 빠지는 함정은 모의고사를 잘 봤을 때 6월 모평 봤더니 점수가 잘 나왔어. 나 여지껏 준비 물리는 어느 정도 된 것 같아. 그러면서 차츰 자기가 부족한 부분에 눈이 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물리를 조금씩 등한시하게 되면 물리는 반드시 원래 점수대로 돌아가게 돼 있는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꾸준히 수능 때까지는 계속 그 감을 유지하셔야 되는데 불구하고 어느 점수가 나왔을 때 그 자기의 실력을 과신하는 그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정말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잘못 본 친구들 같은 경우라면 그 다른 과목에 비해서 물리가 가진 특성 중에 하나인데 생물이나 화학을 못 봤을 땐 대부분 학생들은 내가 이게 조금 부족한 것 같아. 좀 더 열심히 준비해야지. 이러는 반면에 물리를 못 봤을 때는 이 과목은 나랑 안 맞는 과목이야. 그러니까 다른 과목으로 빨리 바꿔야 돼. 이런 성향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본인 스스로를 냉철하게 판단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물리를 여지껏 계속 이렇게 차근차근 준비해오는 과정 중에서 6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본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물론 겨울방학을 통해 가지고 쫙 해서 한 바퀴를 다 준비한 친구들도 있을 텐데 그리고 시험 본 친구들도 있을 텐데 아직은 자기가 개념이 덜 끝난 상태에서 물리 시험을 치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 결코 좌절할 이유가 없죠. 또 하나 자기는 개념을 다 봤는데 불구하고 점수가 제대로 안 나오는 것 같아. 이런 친구들도 사실은 물리는 안다는 것과 아는 걸 써먹는다는 건 조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개념을 받아들였지만 그 개념을 문제 속에 녹여서 집어넣을 수 있는 그것도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그 훈련이 안 돼 있는데 불구하고 자기는 온전한 점수가 나오기를 바란다는 건 많은 욕심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제발 부탁인데 요번 점수가 잘 나온 친구들도 나 자신하지 말고 계속 꾸준히 이대로 내가 계속 공부하는 과정이 맞구나. 이걸 확인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점수가 안 나온 친구들 같은 경우는 내가 지금 여기까지 공부를 했으니까 여기까지 점수가 나온 거고 더 많은 부분을 해줘야겠구나. 물론 특히 그런 게 있거든요. 전체의 내용이 있을 때 반을 보면 나는 반을 준비를 했으니까 반까지는 맞을 수 있겠다 생각하는데 아까도 선생님이 표현했던 것처럼 통합형 문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반을 봤을 때는 반까지를 완벽히 맞출 수 있는 게 아니라 앞뒤가 붙여 나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체를 한번 보지 않은 이상은 물리는 반을 봤다가 아니에요. 한 번도 안 봤다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전체를 한 바퀴 다 끝냈을 때 온전히 나는 물리의
한 번을 끝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개념이 받아들여졌다면 문제풀이를 통해 가지고 문제에 내가 이걸 어떻게 적용하는지 이런 것들을 자꾸 연습해 보셔야만 물리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성적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한테 당부하고 싶은 게 특히 6월 평가원 모의고사 본 이후에 여름방학 직전에 많이 벌어지는 현상인데 물리 문제는 많이 풀어야 되는 생각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게 어쩌면 하나의 강박관념으로 여러분한테 작용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거든요. 물리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된다는 건 그 요번 6월 평가원 모의고사 본 이후에 여러분 성적을 놓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거예요. 요번 6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본 이후에 여러분이 틀린 개수가 한 2개 이하를 틀렸다 생각하시면 이 친구들은 개념 정리가 어느 정도 끝난 거거든요. 개념 정리가 다 잘 돼 있으니까 거기에 문제풀이를 통해서 익숙함을 만들어주고 또 거기에 해당하는 그 낯선 용어들이 물리에선 종종 등장할 때 있으니까 그 낯선 용어들을 습득하는 기회로서 문제풀이를 하는 게 올바른 방식이에요. 그런데 요번 모의평가에서 만약에 2개에서부터 5개까지를 틀렸다. 이 친구들은 개념 자체가 많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확실한 개념이 뚜렷이 머릿속에 자리 잡은 게 아니라 내가 이건 아는 것 같은데 하고 슬그머니 넘어갔던 것들. 그리고 새로운 것들이 등장했을 때 굉장히 불편해하는 것들. 그러니까 개념 정리를 먼저 완벽히 잡아두시는 게 이 친구한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풀이를 하더라도 문제를 통해 가지고 개념을 받아들이려고 들지 말고 문제에서 내가 어떤 개념이 모자라는지를 확인하는 기회로서 그러니까 못 봤다고 실망할 이유가 없죠. 많이 틀리면 틀릴수록 아 내가 이게 부족하고 이게 부족하고를 확연히 알려줄 수 있는 거니까 그 문제를 통해 가지고 아 내가 이런 게 부족해. 이쪽 개념을 확실히 잡아야겠어. 이런 기회의 장이 6월 평가 모의고사의 의의가 아닐까 싶어요. 만약에 이번 시험에 뭐 6개 이상을 틀렸다.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제발 문제풀이책 잡지 마세요. 문제를 아무리 많이 풀어봐야 이 친구들은 점수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물리는 개념이 잡히면 이거에 대해서 파생되는 문제가 무수히 많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그 파생되는 문제, 그 많은 문제를 가지고 이 개념을 다시 잡으려면 굉장히 힘든 과정이고 시간이 정말 많이 필요하고 많은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거꾸로 개념을 완벽히 잡아버리면 여기 파생되는 모든 문제는 다 똑같이 보이거든요. 이게 훨씬 효율적인 공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준비하실 때 아 나는 6개 이상을 틀렸다. 개념 자체가 안 잡혀있구나. 개념 자체를 꾸준히 잡아서 개념을 완전히 한 바퀴를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올바른 방식일 것 같아요. 특히 그 여름방학이 다가오는 시즌 되면 주변의 친구들한테 많이 흔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주변 친구들 이렇게 쳐다보면 저 친구는 문제풀이 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아직도 개념 보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많이 뒤처지는 것 같고 마음이 조급해지고 그럴 이유 없죠. 저 친구들이 문제풀이 할 수 있다니 그것은 저 친구들은 개념이 이미 일찍 시작해서 빨리 끝났구나. 그러니까 여유롭게 지금 문제풀이를 하고 있구나. 저 친구를 그만큼 대접해주고 나는 지금 개념 정리가 아직 안 끝났으니까 저거 할 시기가 아니야. 본인의 마음을 닫아줘야 되는 거야. 저거 할 시기가 아니야. 나는 개념을 완벽히 잡겠어. 그러니까 친구들의 그 꼬임에 자꾸 꼬셔 넘어가지 마시고 제발 자기의 중심을 잡고 개념을 먼저 잡으세요. 그 개념을 잡은 뒤에 수능 때까지 여름방학 이후에 여러분은 문제풀이 할 시간이 충분히 있거든요. 사실은 물리 문제는 많은 문제를 풀어본다고 효율적인 건 아니에요. 그 개념을 잡을 수 있는 문제 사실은 한 100개 정도, 200개 정도 그 정도의 문제만 있어도 물리의 20개는 다 잡아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풀이에 너무 치이지 마시고 개념을 먼저 잡아달라는 게 선생님의 마지막 부탁이었어요. 지금까지 그 과학탐구 영역 6월 모의평가 대비해 해가지고 선생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그 6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이 수능 때까지 다가가는 데 있어서 많은 시련이 닥칠 수 있어요. 그 많은 시련 중에 6월 평가원 모의고사는 여러분을 강화시키는 첫 번째 장치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아까 선생님이 표현했던 것처럼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성적이 잘 안 나올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난 성적이 잘 나왔네. 이런 것들을 냉철히 분석함을 통해 가지고 자기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발 부탁인데 잘 봤다고 좋아하지도 말고 못 봤다고 슬퍼할 이유도 없고 이 기회를 통해서 물리의 어떤 기본적인 틀, 개념을 확실히 잡고 문제풀이까지 확실히 잡을 수 있는 그런 틀이 잡혀졌으면 선생님이 부탁하고 싶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6월 평가원 모의고사 대비 문제를 여러분이 좀 많이 풀어봤으면 싶어가지고 대비 문제를 선생님이 만들었는데 그걸 지금 올려주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강의하는 그 곳에는 그 문제를 올려놨으니까 그걸 여러분이 무료로 다운받아서 직접 먼저 풀어보시고 내가 이 부분이 부족해. 6월 평가원 모의고사 보기 전에 반드시 그것들을 메꿔 놓으시고 시험을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그 선생님이 강의한 그 학습법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마 6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가지는 중압감 부분을 여러분이 떨쳐내는데 많은 노력도 기울이고 있을 테고, 또 여지껏 여러분이 준비한 과정이 헛되이 되지 않게끔 많은 선생님들이 여러분을 지원해 주려고 노력 중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TBS에서도 지금 여러분을 위해서 이런 특강들을 다 준비하고 이러시는데, 이런 말들 하나하나를 선생님들이 해줄 때 많은 친구들은 아, 그래, 맞아. 그렇지 뭐. 그냥 흘겨 넘어가는 친구들도 있고요. 또 그것들을 아, 그래, 저런 것들 내가 생각하지 못했어. 저런 것들 내가 자꾸 준비하고 자기 공부하는 방식에 체화시키는 친구들이 있고, 분명히 학생의 종류는 달라요. 하지만 결과에서는 많은 차이가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후자의 경우가 돼서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하나하나를 자기 과목에 맞게끔 자기가 공부하는 성향에 맞춰서 수용할 수 있는 것들은 수용하시고, 대부분의 많은 선생님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선생님이 수업 굉장히 잘해, 어떤 선생님 수업을 들으니까 나는 어떤 친구가 많이 성적이 올라갔대, 이런 친구들이 많이 휩싸여서 이렇게 움직이는 친구들이 있는데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만약에 선생님이 어떤 알약 하나를 갖고 와가지고 이 약 하나를 먹으면 여러분이 수능에서 만점 맞을 거야, 그랬을 때 여러분은 속지 않죠. 근데 친구들이 야, 어떤 선생님 수업을 들었더니 또 어떤 방송을 봤더니 야, 성적이 확 올라가더래. 그 말에 많이 여러분이 심적으로 동요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 선생님, 어떤 다른 선생님 또는 어떤 강의, 어떤 책들에 의해서 그 학생의 성적이 올라가는 거, 그 학생과 그 선생님, 그 방송과 취향이 맞기 때문에, 성향이 맞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성향이라는 게 본인과 맞을지는 확실히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부탁인데 어떤 친구들이 와, 저 선생님 좋대, 저 책이 좋대, 저런 강의가 좋대, 이거에 휩싸이지 마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중심을 굳건히 지키시면서 나는 이 방식들, 내가 할 수 있는 방식들 내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게 가장 올바른 방식 아닐까 싶어요. 꼭 그런 여러분이 원하는 성적만큼을 거둘 수 있기를 바라면서 선생님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